PF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F 같은 경우에는 뭐냐라고 했었을 때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사업 이해관계자 관계를 봤었는데 시행사 결국은 주머니에 돈이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죠. 그래서 이 돈을 빌리게 되는 과정을 우리는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불리우게 되고요. 그래서 토지를 매입할 때 빌리게 되는 돈을 우리는 브리지 PF라고 얘기를 하고, 기존에 빌렸던 브리지 PF를 갚으면서 동시에 공사비를 빌리는 돈을 우리는 본 PF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고 돈을 빌려주냐라고 했었을 때 시행사를 믿고 빌려준다기보다는 시공사의 보증 혹은 금융기관의 보증을 통해서 돈을 빌려받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 뭐 증권사나 부동산 신탁사나 시공사 이 셋의 보증이 되게 되는데, 브릿지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시공사의 보증을 통해서 토지를 매입을 하게 되고요. 본 PF를 들어가고 나서야 증권사나 아니면은 부동산 신탁사, 시공사의 보증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증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예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채무인수나 연대보증이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자금 보충, 세 번째가 책임준공이 있죠. 그래서 채무인수나 연대보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충 원리금을 상환을 못할 경우에는 채무를 대신 인수해 주는 것을 우리는 채무인수라고 하고요. 자금 보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신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는, 그러니까 채무를 인수하기보다는 원리금에 대해서 대신 내주는 게 이제 자금 보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책임 준공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이제 이건 대부분 시공사가 보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되는데, 본 PF 때는 이제 실제로 건물을 올리게 되는 공사비를 돈을 빌리게 되는데요. 시공사의 역할은 끝까지 우리가 다 지어주기만 하면 이 관련해서의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책임 준공입니다. 준공만 시켜주면은 보증에서 자유롭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도식화시켜서 조금 더 보게 되면요, 아까 그림이랑 사실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조금 더 PF에 집중해서 그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번호를 따라서 한번 쫓아가 보죠. 그래서 시행사가 시공사랑 먼저 도급 계약을 맺고 나서, 그러고 나서 돈을 빌리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 좌측에 있는 것들을 보시게 되면은 브릿지부터 먼저 하게 되죠. 그래서 브릿지론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그래서 대출 계약을 하게 되면은 토지를 매입하려고 돈을 빌렸기 때문에 이제 토지 대금을 납부를 하게 되고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오죠. 그래서 그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받으려고 하는 게 이제 본 PF입니다. 그래서 본 PF 같은 경우에는 번호 이제 6번을 따라서 가시면 되는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이제 시공사나 증권사가 신용 보강을 하게 되고요. 대출채권을 이제 대출 계약을 맺게 되죠. 그래서 대출채권을 대주단에게 넘겨지게 되면은 그 이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PF 유동화, 즉 채권 유동화 과정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대주단들은 대출채권을 SPC로부터 양도하게 되고 미리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양도대금을 받고 나가게 되고, 이 대출채권을 양도받은 SPC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에게 최종적으로 유동화 채권을 매각함으로써 매각대금을 받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투자자가 결국은 이 전반적인 이자를 먹게 되는 구조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결국은 신용보강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신용보강을 시공사나 증권사가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공사의 관점에서 놓고 보게 되면요, 첫 번째 이제 브릿지론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게 문제가 뭐냐고 했었을 때, 돈을 못 갚게 됐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게 보증이죠. 그래서 돈을 못 갚게 되는 경우가 뭐냐라고 하면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수분양자들에게 판매를 해서 그 돈을 가지고 PF에 대한 원리금을 갚게 되는데, 결국 수분양들에게 판매가 되지 못한, 즉 미분양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첫 번째 브릿지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직 공사는 시작하지 못했어도 땅을 매입한 단계란 말이에요. 그 단계에서 부동산 시장을 봤는데 지금 분양하면은 미분양 날 것 같다라는 부동산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도 날 것 같으니까 이게 본 PF 착공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시행사는 땅을 매입하고 나서 수중에 돈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건설사가 보증을 서줬기 때문에 돈 없는 시행사 대신 갚아줘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건설사의 회계상 채권이 들어오고 현금이 나가죠. 대신 갚아줬으니까. 문제는 뭐냐? 시행사가 그래서 돈을 갚아줄 수 있냐라고 했었을 때 못 갚을 것이라고 본다면은 가지고 있던 채권을 상각하게 되고 이는 결국 상각비로서 회계상 비용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설사가 브릿지론에서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결국은 비용이 발생하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죠. 본 PF 같은 경우에는 어떻냐라고 했었을 때 본 PF는 실제로 미분양이 발생을 해서 그래서 수분양자가 현금으로 수분양자의 돈으로 자금이 수혈이 안 됐을 때 우리가 흔히 이제 돈맥경화라고 불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 문제가 나오고요. 시공사는 사실상 책임 준공 보증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그래서 우리는 다 짓기만 하기만 된다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공사비를 못 받게 되더라도 일단은 완공을 시켜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라고 했었을 때 일단 자기 돈으로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현금은 나가게 되고 그만큼 매출 채권이 쌓이죠. 못 받은 돈, 미수금 매출 채권이 쌓이게 되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공사 미수금으로 되게 돼서 완공 후에도 돈을 못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미수금에 대해서 충당금을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손익계산서상의 비용으로 반영이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전반적인 문제는 뭐냐라고 했었을 때 미분양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은 건설사는 첫 번째로는 자기 돈을 먼저 써야 돼요. 그러니까 유동성 위기가 결국은 최우선 순위가 되게 됩니다. 자기 돈을 먼저 썼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향후에 비용 반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점의 상황에서 놓고 본다면 2020년 상반기까지는 전반적인 분양이 완판되는 분위기였죠. 문제가 언제부터 발생했냐라고 하면은 2022년도 하반기부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때의 미분양부터 리스크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청구공사란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이러한 용어가 생기게 된 계기는 바로 회계상의 수익 인식과 실제로 현금이 들어오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계상으로 결국은 매출액이 인식이 되는 거는 진행률에 따라서 인식이 되는데 문제는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기준은 계약상의 기준에 따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원가가 투입됐으나 발주처에 청구하지 못한 금액을 우리는 미청구공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금은 청구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 미수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차이냐? 예시를 통해서 놓고 보시게 되면요. 지금 우리가 회계상 원가 투입의 80% 정도 해서 진행률이 80%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약상 발주사가 언제 대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냐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40%와 100% 시점 이 두 번에 나눠서만 돈을 지급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진행률이 40%가 되는 시점에 한 차례 다 지어지면 돈을 주겠다라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회계상으로는 수익 인식을 진행률에 따라서 80%까지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으로 남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만큼 현금은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현금이 들어온 시점은 들어와야 되는 시점은 40% 정도고 나머지 40%에 대해서는 사실은 청구를 못 합니다. 그냥 우리가 계약상 청구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럼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우리가 재무 상태에서 비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미청구공사라는 항목의 자산 항목으로 남겨두는 거죠. 그럼 우리는 매출채권과 미청구공사로 각각 전체 회계의 수익을 인식을 나누게 된 겁니다. 근데 공사미수금은 뭐냐라고 했을 때 공사미수금은 결국은 우리가 매출채권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주지 않았을 경우에 인식하는 것이 바로 공사미수금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의 공사채권과 공사미수금은 비슷한 개념으로 받아들이셔도 돼요. 다만
미청구공사는 매출채권이랑은 다른 개념이다 라고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조금 생소했던 용어인 PF와 이 미청구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플랜트, 즉 EPC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